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보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타경 3065 경보 힐 부탁드려봅니다. 자, 이 사건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보니까 기각 경매 사이트에서는 기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각이 돼서 별로 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기각됐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기각되었다면 보통 어떤 경우라고 예상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왜 기각이 되었느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을 다시 보고 제가 이 사건을 왜 기각된지 보려고 다시 열어보니까 사건이 다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 자, 이 사건 부탁드려. 자, 이 질문과 이 질문 두 가지를 다 그냥 사건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동래구 수안동 경보 이리스 힐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보는 사건이고 수안동에 있는 경보 이리스 힐, 자, 5층입니다. 5층. 자, 물건 종류 아파트고 전용 면적 24.8평, 그리고 대지권은 4.7평입니다.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이라서 토지 대지 사용권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 다른 사람입니다. 소유자는 임 누구누구고 그리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예전에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리면서 이 집주인이 이 물건을 담보를 제공한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채권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동화 전문회사로 채권자가 변경된 상태. 입찰 13일 전. 자, 보면 2020년 5월 12일 날 3억 1,500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됐습니다. 6월 16일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2억 5,200에. 자, 그런데 변경이 됐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이 사건 열람을 해보니까 이게 기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게 변경으로 바뀌고 2억 5,200으로 7월 21일 날, 오늘이 10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직 조금 날짜가 남았네요. 7월 21일 날 2억 5,200에 진행 예정인 그런 물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기각이 되고 다시 또 변경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사건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문건 접수 내역. 자,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법원에 접수한 그런 문건 내역을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감정인 감정평가, 현황조사서 보고서 제출, 그리고 점유자 안 누구누구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 신청,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주택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한 걸로. 즉, 점유자 임차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임차인이다. 자,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리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문건 접수 내역의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보면 채권자의 야간 송달 신청, 송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채권자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열람 복사 한번 하고 공시 송달도 신청하고, 그리고 매각길 지정 요청서 매각해달라. 그리고 매각 똑같은 또 매각 길 지정 요청서 제출했고요. 자, 제가 빨간 박스로 친 거 보시면, 그리고 이 변경된 이 채권자가 이 경매 부동산 매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거 안 되면 내가 매수하겠다라는 것을 신고한 거죠. 자, 그리고 즉시 항고장 제출하고,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겠죠. 뭔가 법원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즉시 항고 제출하고, 그리고 항고장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내가 항고하는 거 취하할게. 그러니까 법원이 또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고에 대한 뭔가를 들어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법원이 뭔가 부탁을 들어줬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발송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이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문서를 발송한 내용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경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승계인의 매수 통지서 발송. 자, 여기 이 이유만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수 통지서 발송, 그리고 기각 결정. 그러니까 법원이 여기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하고, 그리고 즉시 항고가 접수되어서 원 결정을 취소한다. 즉 이거죠.
매수 통지를 했고 뭔가 법원이 기각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한 기각을 하고 그리고 채권자가 즉시 항고를 해서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서 취소 결정을 해준. 그래서 다시 경매 사건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이 왜 매수 신청을 하고 법원은 기각하고 이렇게 했는가? 이제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것은 권리 분석하는 과정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보니까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안 누구가 보증금 2억 7천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세권자죠.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입과 확정일자를 가진 그런 전세권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5월 17일 전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날 2017년 5월 18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18일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배당되는 날짜도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가장 빠른 이 첫 번째 근저당을 보십시오. 날짜가 2017년 9월 21일이고 은행이었습니다. 자, 이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날짜가 어떻습니까? 2017년 9월 21일과 2017년 5월 18일 이 세입자가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즉 이 보증금 2억 7천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2억 7천을 받고 나는 나가겠다라고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있는 뭐 권리라고 해봐야 이 근저당이 담보 실행을 한 임의경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말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채권자 뭐뭐뭐 유동화 전문 회사가 2020년 6월 1일에 매수 신청을 했다. 이 매수 신청 금액이 2억 7,200이다. 여기 보시면 이 채권자가 안 되면 아무도 낙찰을 안 받으면 내가 이 금액에 매수하겠다라고 신청한 겁니다. 2억 7,200. 2억 7,200에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왜 2억 7,200에 했겠습니까? 보증금 2억 7,200이죠. 경매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 비용을 빼고 남는 금액을 배당을 받아갑니다. 가장 빠른 배당이 얘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남는 금액은 은행이 가져갑니다. 자, 이 매수 신청을 한 이 첫 번째 근저당.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도 좋으니까 얘 그럼 줄 거 주고 이 집의 소유권은 내가 가져가고 정리를 끝내겠다라는 채권자의 매수 신청입니다. 이 매수 신청은 낙찰받고 나서 이 경매 신청한 이 권리자에게 배당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을 때 이 경매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기각하고 정지를 중지해버릴까요? 라고 그 해당 담당한 경매계에서 이 경매 신청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자, 지금 현재의 최저가에서는 당신에게 배당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경매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기각 처리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배당은 되지 않지만 이러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당신 인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그러면 내가 이 2억 7천이라는 금액을 인수하고 매수하겠다. 그래서 2억 7,200에 인수하겠다. 이거 인수할 수 있는 최소 금액입니다. 2억 7,200. 예, 그렇게 신청을 한 거죠. 근데 뭔가 법원이 이 인수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이 되지 않고 기각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즉시 바로 항고를 한 거고 법원이 그래 네 즉시 항고대로 다시 진행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취소를 하고 이 사건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매수 신청을 받으면 되지 왜 기각을 했는지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문서가 오가는 관계의 그 과정에서 기각되었다가 바로 다시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저가가 2억 5,200입니다. 임차인이 가져가야 될 최소 금액이 배당받아야 될 게 2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경매계 입장에서는 이 최저가 2억 5,200인데 이 2억 7천보다 낙찰이 낮으면 낙찰가가 낮으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는 단 1원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매수할 거냐 아니면 이 경매 진행을
중지하고 기각 처리해버릴 것이냐,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얼마에 낙찰될 것인가? 채권자는 2억 7,200에 인수할 것이라고 매수 신청을 해둔 상태. 자, 예상되는 낙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사항이 인수될 것은 없다. 자, 인수될 것은 없다. 등기사항이 인수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배당을 다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 2억 7천 인수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미 2억 7,200에 매수하겠다라고 매수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낙찰자가 없으면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찰받는 사람이 이것을 가져간다면 이 2억 7,200보다는 높게 써야 될 것이고 높게 쓴다면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나 관리비 연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마 다 내고 있을 것이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건 진행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자,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자는 임차인입니다. 자, 명도 계획. 낙찰받으면 임차인 내보내야 되겠죠. 보증금 2억 7천만 다 받게 해주면 나갑니다. 네, 그것만 확실하게 받게 해주면 됩니다. 받게 해주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2억 7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시면 됩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강제 집행이 안 되죠. 네, 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합의. 자, 명도 확인서를 가져가야 배당을 해주니까 이 명도 확인서와 건물 인도를 어떤 동시 이행으로 진행해서 평화롭게 대화를 통해서 명도를 완료하면 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경보 1에서 1, 경보 1에서 1, 이 동평형대에 호가되는 매물 보시면 우리가 5층이죠. 5층. 자, 고층 3억 3천, 중층 3억 2,500, 중층 3억 2,500, 중층 3억 2,500, 13층 3억 2,500. 자, 3억 2,500이라는 이 금액에서 대부분 매도자들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3억 4천 있습니다. 로얄층 뭐 이런 거. 중층 3억 2,500. 마치 단합이나 한 듯 3억 2,500을 호가하고 있다. 자, 최근에 2020년 와서 거래 내역을 찾아보니까 거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2019년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11월 달에 3억 1,500. 이게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지금 호가하고 있는 것들 보면 3억 2,500.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받고 싶어하는 이때 15층이었습니다. 더 받고 싶어하는 매도자들의 약간의 희망 정도만 반영돼 있다. 보면 뭐 괜찮게 받은 것이 3억 아니면 2억 후반대의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거 거래한다면 감정은 3억 1,500 마지막 그 거래 가격하고 같네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5층을 거래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3억 1,000에서 3억에서 한 3억 1,000 이 사이가 가장 유력한 거래 가능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호가는 다 3억 2,500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매도자들은 뭐 이걸 주장하겠죠. 그렇지만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 가격 협상에서 한 이 정도 금액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3억 1,000 정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상 낙찰가 주변에 낙찰됐던 유사한 금액대와 유사한 어떤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법한 아파트. 자, 우성 페스토피아 89년도 건축, 조정 면적 25.5평, 12층이었고 남양입니다. 자, 요거 2차에 낙찰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1차에 들어가서 낙찰받을 만한 이익이 있지는 않은 아파트다. 즉 가격 상승이 그다지 없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아파트입니다. 즉 경보 1실도 크게 상승한 증거나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거래가 된다면 한 1, 2천 정도 올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6월 26일이면 얼마 전입니다. 7대2였습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7명 정도가 입찰 들어가니까. 그러나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 2차에 낙찰됐기 때문이죠. 자, 보면 감정이 3억 1,400인데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이 당시 한 3억 정도였다. 자, 요거 보면 비슷했을 겁니다. 그리고 낙찰은 2억 8,680, 95.6%. 자, 제일맨션 5월 28일 날
전용 면적 25.5평 제일면신 입찰 경매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때 2차에 낙찰되었고 1대1이었습니다. 단독이었다는 겁니다. 감정가가 2억 6,400이고 거래 가능 금액이 2억 5천일 때 낙찰은 2억 3천. 자, 이 두 아파트의 특징은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과는 다르게 이 노후됐고 오래전에 건축되었고 그다지 투자자들한테 큰 매력이 있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다. 다만 실제 그냥 이 지역에 살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실수요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아파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92% 정도. 이거 가중평균 구하면 93.2%가 나옵니다. 자, 하한가 3억을 적용해보면, 자, 2억 8,260만원. 지금 채권자가 2억 7,200에, 매수 신청했습니다. 자, 하한가를 적용해도 이것보다는 높다는 거죠. 법원이 어떤 오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매수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것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될 것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2억 7천 정도 배당하고 나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정도 금액. 만약 하한가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어떤 구조입니다. 하기야 뭐 법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의 경제적 가치 판단 그리고 외상 낙찰가까지 모두 분석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채권자와 법원과 그리고 입찰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생각은 다르고 입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혼란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상 낙찰가 상한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3억 1천을 적용하면 2억 9,192만원, 즉 한 2억 9,200 정도죠. 만약에 이게 제가 3억에서 3억 1천, 자, 이때의 어떤 예상 낙찰가입니다. 2억 8,300에서 2억 9,200. 근데 만약에 이걸 3억,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2억 9천이었죠. 2억 9천에서, 제가 생각한 거래 가능 금액이 2억 9천에서 3억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3억일 때 이 금액이,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경보일실의 최근 거래 사례가 하나도 없고 호가만 3억 2,500이고 실제 거래 사례는 봤을 때는 3억에서 한 3억 1천 그 사이가 가장 유력한 이런 상황일 때, 자, 이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이 낙찰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자꾸 참을 안 해요. 3억에서 3억이 맞네요. 3억 1천입니다. 거래 가능한 금액. 자, 이것을 더 높게 보면 이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가격은 이겁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건 댓글로, 그리고 영상으로 답변해야 될 것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서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